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분단된 국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과 한반도입니다. 결국 이 두 나라가 패전국 일본을 대신해 국토가 분단되는 멍해를 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부터 한반도의 독립을 이야기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장제스 중국 총통회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인도차이나 3국, 즉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함께 한국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습니다. 루스벨트 제안에 대해 중국의 장제스는 동의했지만 영국의 처칠은 반대했습니다. 인도차이나 3국을 프랑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콩 등 식민지를 갖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 인도차이나 독립의 영향이 자신들의 식민지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루스벨트는 제2차 대전 이후 세계는 더 이상의 식민 지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처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3년 11월 테헤란 회담,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소련 수상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 신탁 통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4월 루스벨트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뒤를 이은 트루먼은 영국 및 프랑스와 협력을 강조했으며 아시아 국가의 식민 지배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트루먼이 취임한 직후인 1945년 7월 미, 영소 3국의 정상이 독일의 고도 포츠담에서 만나 일본의 항복 이후 전후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그때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위 16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중국군이, 남쪽은 영국군이 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장제스도 동의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자 포츠담의 합의에 따라 베트남의 북부는 18만 명의 중국군이 9월 9일 하노이에 도착하고 남부는 9월 12일 영국군 7,500명이 사이공, 지금의 호찌민에 진주하면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분단입니다. 1945년 7월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본과 지상전투에서 발생할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와 타이완, 만주 일대에 200만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은 천황폐하를 외치며 끝까지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경우 승패를 떠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을 불러들여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일본군을 격파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7월 미영소 정상이 만난 포츠담 회담의 핵심 의제가 소련의 대일본 선전포고였습니다. 소련은 1905년의 러일전쟁 패배로 일본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대일전의 여력이 없다며 미국을 철저하게 기만했습니다. 트루먼은 회담 중에 메모를 통해 원폭 실험 성공을 보고받았지만 원자폭탄의 위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뿌리치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계속 졸랐습니다. 미국의 저자세로 소련은 기고만장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월 10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소련은 8월 8일 재빨리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미국은 8월 11일 38도선을 기준으로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해 점령하는 일반명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일반명령 1호를 발표하던 시기 소련은 일본의 홋카이도 북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메가다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태평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메가다의 강력한 요구, 즉 일본을 대신해 한반도에서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결과가 한반도를 38도선으로 양분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메가다의 주장으로 미국은 태평양을 자신의 서쪽 앞마당으로 확보하고 영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대서양을 동쪽 안마동으로 확보하는 대국이 된 것입니다. 8월 10일 일본이 항복 의사를 시사하고 8월 11일 미국이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기까지의 시간은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전쟁상에 근무하던 연관장교 몇 사람이 지도에 그린 선이 38도 선이었다는 주장은 결과만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38도 선을 그리기 전에 일본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양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주장보다는 우리나라 분단사 연구의 권위자이신 신봉용 교수께서 2010년에 출간하신 저서 한국 분단사에서 소상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저서에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않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신 교수님의 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포츠담에서 베트남을 16도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한반도 문제는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의 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8월 11일 전략지시 1호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신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추가해 베트남을 분할해 본 학습 효과가 한반도의 분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분할과 한반도의 분할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손에 의해 같은 부류의 사람들 책상에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의 16도선과 17도선, 한반도의 38도선과 휴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